이 작은 게 차주인의 돈을 매일 100만원씩 아껴줍니다. 바로 볼록 거울이에요. 버스나 대형 SUV에서만 봤을 겁니다. 이건 주차할 때만 필요해요. 보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백미러와 사이드미러 뿐이죠. 이런 경우 뒷범퍼에서 뒷차까지의 거리를 알아내기 매우 어려워요. 게다가 사이드미러는 종종 반사를 왜곡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요. 후진을 해요. 백미러를 보면서 조금만 더... 이런, 뒤에 있던 차를 살짝 밀었고 이제 경보음이 들리네요. 설상가상으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해요. 자동차 뒷유리 뒤에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이런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볼록하고 어한 카메라처럼 물체를 반사해요. 그러니 주차할 때 백미러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볼록 거울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뒷범퍼가 보이도록 조정해주세요. 이제 주차할 때 뒤에 있는 차는 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의 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돈도 많이 아꼈네요. 또 사각지대 거울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것도 볼록하고 어한처럼 작동하죠. 사이드미러에 붙여보세요. 비록 작지만 일반 사이드미러로는 보이지 않던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갓돌 옆에 주차할 때 말이죠. 작은 거울을 자세히 보면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보일 거예요. 이런 거울은 특히 거리가 오래되고 아주 좁을 수 있는 도시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운전하는 대형 버스에 필요해요. 하지만 소형차를 운전하면 별도의 거울 없이도 주차를 잘할 수 있어요. 대형 SUV의 또 다른 세부 특징은 이 파이프예요. 스노클은 약간 트럭의 배기관 같이 생겼어요. 배기가스가 여기서 나오는 걸 절대 볼 수 없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반대로 공기가 그 파이프를 통해 들어와요. 우리의 엔진은 계속 작동하기 위해 연료를 태워요. 그렇게 하려면 공기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프론트 그릴을 통해 엔진에 공기가 들어가요. 하지만 SUV는 가끔 강을 건너야 해요. 그때 라디에이터 그릴이 물에 잠기게 되죠. 물이 엔진에 들어가 엔진이 그냥 꺼져버릴 거예요. 강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차 안에 있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수면 위에 있는 이 파이프를 통해 엔진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해요. 그러면 수위가 후드보다 높더라도 차는 계속 갈 거예요. 만약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차에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차가 그걸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아도 이걸 설치할 수 있어요. 우선 카메라 자체를 고르세요. 방수에 방진이 되어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카메라를 뒤에 있는 번호판에 장착하고 후진 기어 등으로 전력을 공급해요. 즉, 후진할 때마다 전류가 조명으로 갔다가 카메라의 병렬로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모니터를 설치하고 카메라에서 자동차 내부 라이너로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주차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주차 센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자동차 앞뒤에 있는 이 동그란 센서들이에요. 이건 초음파로 작동해요. 각 센서는 파동을 내보내요. 파동은 앞으로 나아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가요. 내장된 컴퓨터가 파동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결정해요. 주차하다가 레이더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장애물에 가까울수록 레이더 신호음이 더 빨리 울리죠. 그리고 장애물이 센서로부터 20에서 25cm 떨어져 있을 때 소리는 연속적으로 나요. 그리고 주차에 전혀 힘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냥 차가 모든 일을 하게 놔두세요. 현대의 자동차는 여러분의 주변을 스캔하는 센서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주차 센서와 비슷하지만 더 많고 더 강력하죠. 차를 주차하고 싶을 때 자동 주차 버튼을 누르고 인공지능 프롬포터를 따라 운전하세요. 차를 세우고 싶은 차선을 따라 운전해야 해요. 센서가 행을 스캔해 올바른 위치를 찾아요. 차가 멈추라고 하고 후진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인공지능이 핸들을 올바른 위치로 돌릴 거예요. 여러분은 컴퓨터의 요청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을 잡고 기어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어떤 차들은 운전자의 입력이 전혀 없어도 주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차에서 내려 주차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운전할 수 있어요. 주로 고속도로에서 이용하죠. 원하는 속도를 설정하고 페달을 놓아요. 차가 스스로 속도를 유지할 거예요. 차 앞쪽에 있는 센서와 레이더가 도로 표시를 스캔해 차선을 유지해 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의 차선으로 움직인다면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할 겁니다. 컴퓨터가 속도를 줄이거나 심지어 차를 완전 멈출 겁니다. 또 차에는 ABS, 자동방지 브레이크 장치와 같이 여러분이 눈치채지도 못한 많은 시스템과 보조 장치가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누르고 완전히 정지하게 되죠. 차는 속도가 빠르면 바퀴가 잠긴 채로 계속 달릴 수 있어요. 그냥 타이어에서 미끄러질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ABS는 브레이크 패드를 약간 느슨하게 해서 휠이 계속 회전하게 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차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게 해줘요. 비상제동력 보조장치.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느낄 수 있고 페달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연구를 통해 비상시에 운전자들이 페달을 빨리 밟지만 충분히 세게 밟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은 비상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아주는 걸 돕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구동력 제어 시스템. 이것은 각 바퀴의 속도를 따로 측정해요. 왼쪽 바퀴가 웅덩이를 지나게 되면 그쪽의 정지 마찰력이 적게 가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 바퀴는 마찰력이 좋은 아스팔트 위를 계속 돌면서 차를 앞으로 밀어내죠. 그 결과 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제어력을 잃게 돼요. 구동력 제어 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바퀴가 다르게 돌고 있다는 걸 감지해요. 그러면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 구동력을 균등하게 하고 차는 도로 위에 그대로 있게 되죠. 여기 비상시에 여러분을 도울 몇 가지 중요 사항이 더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차의 보조 배터리예요. 이건 비상시동 장치예요. 추운 날에는 심지어 새 배터리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만약 시동키를 돌리려는데 엔진이 시동을 걸려는 차 소리만 들리고 실패한다면 비상시동 장치를 꺼내세요. 이 클립 보이죠? 배터리 접점에 직접 연결하세요. 배터리의 음극과 양극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통 해당 아이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장치를 켜고 시동을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보조 배터리가 시동을 걸기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 줄 거예요. 배터리가 부족한 차에 시동을 거는 또 다른 방법은 견인 밧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 변속 장치가 장착된 차에서만 작동되는 점을 주의하세요. 잭으로 자동차의 구동 바퀴를 들어올려 보세요. 다른 바퀴 밑에 꼭 고인목을 넣어주세요. 이제 밧줄을 바퀴의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요점은 여러분이 줄을 당길 때 마치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바퀴가 회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동키를 돌려 1단 기어에 놓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퀴를 가능한 한 빨리 돌리는 거예요. 동력 사슬톱을 작동시키듯이 밧줄을 강하게 당겨주세요. 바퀴가 엔진을 회전시키고 시동이 걸릴 겁니다. 짜잔! 차에 비상구 장치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작은 해머와 칼이에요. 만일의 경우 안전벨트를 칼로 자르고 해머로 유리를 깰 수 있어요. 차 안에 둘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 중 하나가 덕트 테이프예요. 그걸로 뭐든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컵홀더가 없다면 그 롤을 컵홀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 차 안에서 음료수 흘리는 게 두렵다면 항상 운동화에 컵을 넣어줄 수 있어요.